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계엄을 정당한 명령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며 영웅처럼 말하는 내란 속의 윤석열. 그 윤석열의 논리를 고스란히 따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입니다. 민주당을 지독한 빨갱이라고 말했고 비상계엄은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정당한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도 강준욱도 민주주의를 말했지만 그들의 말엔 민주주의는 없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며 통합을 외치고 분열을 만들며 자유를 말하는 자들, 국가를 지키겠다는 이름으로 국가를 흔드는 사람들, 당신들이 설 곳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7월 20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김종대 전 의원과 외교 안보 및 정치 핵심 이슈들을 전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대 전략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 황방열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까요.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내란 특검이 동력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각된 것 때문에 뭐 별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예, 일단 기각 사유가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뜻이 아니라 혐의는 너무 많고 확실하다. 그러니까 수사도 잘 됐다. 그래가지고 다 수집됐지 않느냐 증거가. 오히려 이 부분은 그 영장 담당 판사가 오히려 더 확증을 하고 강화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뭐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기각된 거는 그것이 아니고 네. 그렇다고 구속할 사유가 있느냐 요 점이거든요. 근데 구속이라는 게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인데 이 김용대 사령관이 특검에 참 착실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13시간 30분을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미 어떤 조작된 증거들도 다 수집이 됐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조작할 게 있냐 이러면서 이제 그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좀 심하다. 그다음에 저기 유서를 썼다는 건데 컴퓨터에. 그러니까 그 이 김용대 사령관이 불안하니까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특검의 판단인데 근데 가족 관계에 대한 진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유서는 썼는데 가족 관계가 원만하고 가정이 안정적으로 가정이 지켜주는 걸 봤을 때 죽을 사람 같지는 않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구속 사유로서 미흡하다. 이래서 기각을 한 건데 특검에서는 뭐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습니다마는 특검 수사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적절한 결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김용대 사령관이 뭐 이렇게 계속 진술 은폐, 거짓말, 번복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자기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수사에 큰 차질이 없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해라. 이렇게 결정한 기조로 보여지는 것이죠. 일단 구속영장 청구 자체에는 외환 혐의는 없었고 이번 기각 사유에 대해서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뭐 기본적인 증거들은 이미 수집이 되어 있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개인 신병 관련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다시 영장을 쳐가지고 반드시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번에는 이 김용대 사령관 영장 김용대 사령관 영장 기각된 다음에 특검에서는 뭐 영장을 다시 쳐야 되겠다는 의지를 거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팀 이게 지켜온 거를 보면 굉장히 신병 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 왔는데 이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꼭 완전히 신병을 확보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진행자 얘기하신 대로 이 사람 영장에다가 외환죄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환죄 부분이 들어간 다음에 영장이 기각됐으면 이 법원에서 이 특검의 외환죄 수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이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이 김용대 사령관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내란 특검의 무슨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거는 완전히 그 번지수를 좀 잘못 짚은 예.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 김용대 사령관을 통해서 꼭 얻어야 하는 증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인기를 보낸 게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 계엄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소환 조사를 통해서 증언을 얻겠다는 그런 작전이겠죠? 네,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요 드론 작전은 김용현 장관이 시종일관 지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온 단독 보도들이 몇 건 있는데 그걸 봤을 때 김용대 그 사령관이 이제 부의지시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규명할 문제고 일단 김용현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김용대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정상적 작전을 했다. 그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작전이었다.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김용대 사령관이 할 말이 아니에요. 합참의장이 전군의 작전 부대를 지휘하는 합참의장이 원래는 그렇죠. 해야 될 말이지 일개 부대장이 할 말이 아닙니다. 합참의장 입장에서 국방장관이 뭐 드론 사령부를 지휘해서 했다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게? 그런데 모든 작전은 헌법과 국군조직법에서 합참의장이라는 그 헌법기관, 그다음에 군령 보좌기관 이렇게 법에서 명한 이 명령 계통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다 비정상입니다. 예. 그거는 정상인 작전이 될 수가 없는데 합참의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내가 모르는 작전이 일개 부대장이 저 밑에서 그거 정상 작전입니다 이러면은 자기가 무슨 합참의장보다 높습니까? 자기가 합참의장을 뭐 저기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김용대 사령관이 자기의 어떤 그 판단 영역을 넘어선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자체가 이미 비정상이라는 거를 드러내 준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작전이 합참이 통제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했을 리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2020년에 그 전투용 사용 불합격, 부적합. 그래서 이 드론은 절대 군사 작전에 투입하지 마라. 이렇게 판정을 내린 장비를 가지고 아무리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 명령했다 하더라도 저기 합참의 눈을 피해서 했다 그러면 이 역시도 군의 지휘 명령 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군의 무력의 사용이 이런 어떤 절차와 계통을 무시하고 문란하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건 위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환이라고 할 때는 북한이 꼭 우리를 공격해서 외환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국가를 비정상적인 위험 국가에 빠뜨린 이건 또 넓은 의미의 외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애들하고 물가에 여름에 놀러 갔는데 그 4살 5살짜리 애들이 저 깊은 물가에서 퐁당퐁당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이건 이미 위험 가족입니다. 예.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걸 갖다 통제를 안 해? 오히려 그다음에, 부추겼죠. 또 보낸 거예요, 물가로. 그렇죠. 근데 저 뒤에 엄마 아빠는 이래서 애들 돌보느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낮술 처먹고 박수 치며 좋아하고 있고. 야 저기도 들어가 봐. 저 더 좋은 거 있다. 이래 버리면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합참의장하고 각군 총장이 엄마 아빠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 작전 부대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통령 장관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나와가서 낮술 먹고 저란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이 우리 군의 지휘 통제 명령 체계를 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반을 했는데 이게 정상적 작전인지 아닌지는 왜 의장이 지금까지 말이 없습니까? 이 사건이 이게 불거진 지가 언젠데 6개월째 합참의장은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비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소위 말하는 군사평론가라는 양반들이
저기 뭐야 북한이 그럼 무인기 날려보내고 오물풍선 날려보내는데 우리는 안 하냐 그러면서 이런 작전은 당연한 대응이고 정상이다. 이런 얘기를 언론사에다 해가지고 기자들이 나한테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는데 그런 짜증나는 얘기를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한다는 데 대해서 가지고 내 개탄을 금칠 못하겠다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예. 예. 그 김용대 사령관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합참 의장을 통과하고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직보하면서 이런 작전들을 펼친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서 쪽지가 발견이 됐는데 부의지시다. 이렇게도 써 있고 그다음에 합참 국방부 옆엔 X자 표시를 하고 PY 평양을 의미하는 16개 표적 평양 이런 표시들이 있었다라는 쪽지 메모가 발견된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어제 JTBC에서 이제 보도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게 방금 의원님 얘기하신 거하고 연결이 바로 되는 건데 의원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령권을 진짜 작전을 군대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이 없다. 말을 못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로 어제 JTBC에서 보도한 내용 그 메모 보도하고 바로 연결되는데 이 메모를 작성한 부대원을 드론사령부의 부대원을 특검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 메모 내용을 뭐라고 이 부대원이 얘기하냐면 무인기 침투는 대통령의 지시로 한 건데 합참과 국방부 모르게 진행하라고 해서 내가 납득할 수 없었다. 예.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군령권을 가진 합참을 건너뛰고 김용현이 직접 지시해서 드론 사령관하고 해서 짝짝꿍 해가지고 이 일을 벌였다라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양 무인기 사건에서 밝혀야 될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 보냈냐. 근데 그 이 목적이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만들어서 이거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만들려고 한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과정에 윤석열이 개입했느냐. 이 세 가지를 밝혀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하여튼 북한에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거는 어쨌든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를 밝혀야 되는데 윤석열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 이게 이 메모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부의지시. 네. 그걸 메모를 작성한 사람이 이 V고 뭐 X라고 이 메모를 작성한 부대원이 그렇게 진술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자기도 그렇죠. 의아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이 사건은 애시당초에 처음에는 2명이었어요. 드론 작전사의 간부들이 국회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령관을 안 믿는 거예요. 김용대 작전사령관을. 저 사람은 자기 진급하려고 대통령 국방장관한테 줄 서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영관급 장교들이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이래서 국회에 진실을 알리려고 해가지고 처음 알려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부사관 한 명이 또 가세를 해가지고 총 3명의 그 제보자의 진술이 크로스 체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이 굉장히 구체성이고 신뢰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부하들이 이런 제보를 함으로써 위의 명령 계통을 어기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뇌부가 이걸 갖다가 이 드론 사건을 이용했다고 하는 아니 이 제보를 아래서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참은 시인도 부인도 못하고 있고 김용대 사령관 혼자서만 그냥 정상적 작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군인의 입장들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 자 이겁니다. 김용대 사령관이 그걸 비밀리에 평양으로 백령도에서 날려보내고 뭐가 조금 걱정이 됐는지 합참 작전본부장한테는 전화로 알려줬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평양으로 들어온 작전을 알렸다. 그런데 김용대는 투수타고 합참 작전본부장은 쓰리수타요. 그러면은 말입니다. 저기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내고 일부는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합참에서 경계태세를 유지하다가 저 날아오는 게 뭐야 저거? 우리 북한 무인기요? 우리 무인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북한이 도발이라도 하면은 대응을 해야 되는 건 합참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고는 아래서 치고 내가 지금 사고 치고 있으니까
나중에 수습은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니까 위에 상급 부대에 그 저기 뭐냐 상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괘씸하고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하고 원래는 격분을 해야 될 일이에요. 뒤질래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뒤질래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뒤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격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상급자한테 전화할 때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을 때는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누군가를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위 또는 장관 지시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래야 합참에서 개직을 못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위에다가는 너무 이게 큰 혼란이 벌어지고 그런데 합참이 모르고 있으면 이거 정말 큰일 날까 봐. 그럼 진짜 자기는 전범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전쟁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면 그렇죠. 불법 전투를 개시한 거니까 이러면 합참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런 내막인데 합참에 지금 작전본부의 장교들이 이걸 갖다가 뉴스를 통해서 요즘 보면은 드론 작전사가 이랬다고? 몰랐어. 격분할 일인 거예요. 격분할 일. 그래가지고 이건 합참의장이 작전을 통제 못한 직무유기가 되고 자기도 처벌받을 판이니까 시인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이게 뭐 저 국민들한테 이러는 작전도 국가가 하는 거고 뭘 안 하고 드론 사령관이 딱 언론에 나와가지고 특검 앞에서 이거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대응한 거고 뭐 이래버리니까 합참의 장교들이 보기에는 저런 시건방진 우리를 뭘로 보고 일하느냐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이게. 그래서 합참이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는 김용대 사령관과 특검의 관계로만 보지 말고 합참을 조사를 해서 이거를 조금 이 전체적인 군의 무력을 아주 위험하고 문란하게 행사를 한 그 죄를 묻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기 마침 또 오늘 나온 그 단독 기사가 이 드론 작전 여부를 가지고 11월 22일에 합참의장하고 김용현 장관이 심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합참은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예전에 오물풍선 대응 작전에서도 말다툼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말다툼이 있는 현장에서 김용현의 그 막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합참의장 보고 이 개념 없는 놈. 그래놓고 옆에 쳐다보면서 쟤 빼 이랬거든. 그러니까 왜 합참의장이 핫바지가 되고 직무에서 이렇게 배제되다시피 했는지가 그 언쟁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합참의장은 따지는 거죠. 이건 나중에 문제되면 다 내 책임인데 정전협정 위반도 내가 조사받아야 되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러니까 김용현이 이런 무식한 놈, 이런 개념 없는 놈 이렇게 맞받아치고 예.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망한 나라지 이런 어떤 국방 체계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독재 국가도 이렇게 안 합니다. 예. 합참도 건너뛰고 드론 사령관을 통해서 대통령과 장관이 지금 이런 불법 작전을 펼친 건데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김용대, 김용현, 윤석열과의 그 커넥션들 이제 연결 고리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특검이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또 사건의 얼개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군 전체로 확대해서 봐야 된다. 근데 거기 가운데에서 이게 군령 체계를 다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내란을 위해서 한 행동이다, 한 짓이다라는 거를 밝혀내는 고리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합참을 조사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합참을 조사하면 된다. 오히려. 합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근데 지금 나온 거 보면 합참은 별 역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22일 날 김용현하고 김명수 합참의장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높였다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합참이 여기서 별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 여러 가지로 지금 정황 증거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용대 조사는 끝났고 거의 다 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사도 했고 합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렇죠. 그 부분이 아직 소식이 거죠. 안 들리는데 제가 보기엔 맨 나중에 할 것 같아요. 요 건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수사는 소환은 맨 나중에 하는 법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익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합참에 이런 어떤 그 패싱은 이게 계엄에 대한 사전 예행 연습으로도 저는 보여지는 게 계엄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 12월 3일 날 밤 10시 25분에 계엄이 선포됐어요.
그때 이미 정보사 병력이 성관이 근처에 가 있었다고. 네.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1분 만에 성관이 당직실에 난입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판교에는 성관이 직원들 체포조가 와 있었고, 그 다음에 특전사 병력들이 이미 그날 오후부터 헬기 출동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조금 있다가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는 그 지상과 공중으로 국회에 투입이 됐던 거고, 수방사가 그렇게 됐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 진술에 보면은 이제 검사가 묻기를 평시에 이런 어떤 작전 부대가 합참의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작전 출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진우가 거꾸로 이렇게 대답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황당할 거 아니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계엄 당시에 합참의장은 자기가 지휘 감독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전투 부대들이 이동하는 걸 몰랐다니까. 예. 그리고 계엄 사령관이 뿡 나타나서 지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계엄군은 합참의장이 요 부대는 계엄 부대로 지정을 해줘야 계엄 사령관이 그 부대를 인수받아서 계엄군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절차가 없었거든요. 이 절차가 몇 시까지 없었냐? 계엄 해제될 때까지 없었어요. 그러면 새벽 4시 반까지 없었단 얘기예요. 네. 그러면 계엄 선포로부터 이 6시간은 대한민국이 일종의 반란 상태였던 거라고. 이게요. 북한이 쳐들어오고 뭐 해도 전쟁 수행 체계가 안 먹히는 대한민국의 6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보통 죄느냐? 이건 완전히 뭐 온갖 이적, 외환, 그다음에 어떤 그 불법 전투 개시, 이 군사 반란에 모든 요건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래놓고 합참의장이 이제 그 뒤에 계엄 끝나고 또 말이 없는 건데 이게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11월 달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드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합참의장은 장관한테 개념 없는 놈이라는 막말이나 듣고, 합참의장 군서열 1위가 아니라 저 골방에 뒷방에 늙은이 마냥 쭈그러져 앉아가지고 넌 가만히 있어 임마 이러면 거기 가서 쭈그러져 있어야 돼. 아니 이런 대한민국 군사 체계로 운영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드론에서 계엄까지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드론 작전부터 시작해서 계엄까지 이렇게 군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는 온갖 은폐와 그 거짓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무인기가 북한에 간 걸 숨기기 위해서 무인기용 위치 정보 시스템을 어디다 붙였나요? 군용차에다가 GPS를 붙였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고서도 지금 그렇죠. 허위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허위 보고서. 예. 그 평양에 가서 이제 추락한 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드론 재고를 맞추기 위해서 작전하다가 망실됐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국내에 떨어졌다. 국내에.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이번에 김용대 사령관 영장을 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허위 보고서 작성했다는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대목은 이거를 김용대 사령관이 목적은 다르지만 이 자체를 허위 보고서 썼다는 걸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인정을 했죠.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누구를 향한 허위 보고냐? 이거는 대통령과 김용현의 행적을 감추기 위한 허위 보고란 그렇죠.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정상적으로 작전을 했다 이렇게 맞춰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앞뒤가 안 맞고 팩트가 안 맞는 어떤 그 정황이 조작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군대의 어떤 임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 내부로부터 엄청난 불신이 생겨가지고 이 정상적인 지휘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예. 아마 지금쯤 드론 작전사는 거의 군 내에서도 완전히 지금 어떤 이단화 내지는 어떤 불량 집단 취급을 받고 있을 거예요. 저런 군대에다가 거기에다가 작전상의 원칙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저 드론이 전투용 사용 부적합인 이유가 저 기체는 국산이고 엔진은 미국제고
항전 장비, 항공 전자 장비는 중국제입니다. 글로벌하네 아주. 그랬는데 이 장비는 저기 2020년에 전투용 사용 부적합 환경을 받아가지고 낮은 고도에 소음이 심하게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평양으로 날려보내는 작전의 성공률이 20% 미만이었던 거라고. 근데 몇 대가 돌아왔다고 지금 칭찬받고 저렇게 좋아하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합참이 봤을 때는 완전히 해괴하고 어이가 없는 게, 우리 군의 사단 군단에 좋은 드론이 무지 많어. 아 그래요? 예. 저는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건 완전히 똥차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똥차가 삐라 같이. 이러니까 더 황당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밖에 의심할 수가 없는 건데, 아니 저번에 재작년 12월에 그 북한 드론 날라왔을 때 우리가 송골매라고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드론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쪽같이 들키지 않고 갔다가 무사히 귀환했잖아. 아니 그런 게 정상적 작전이에요. 물론 그것도 유엔사 조사를 받았지만, 그것조차도 문제지만 군사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때 그 작전이 맞는 거죠. 그런데 저거는 일정 정도 어떤 그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종의 어떤 그 군사의 원칙에서 일탈한 이런 게 되니까 점점 더 이 드론 작전사의 소행이 괘씸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이게 이후에 초래할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기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때마침 북한이 엄청나게 센 성명을 10월 10일 날 내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라고 손뼉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장관하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밑에 장교들이 다 하는 거야. 요즘은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언론에서 북한 보도 관련 보도할 때 제가 굉장히 불만으로 하는 표현이 도발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자체적으로 북한 내에서 동해 쪽으로 공해상으로 미사일 쏘거나 내부적으로 미사일 쏜 거 이런 것도 우리는 국내 언론은 다 도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북한이 군사적인 뭐만 하면 이제 도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굉장히 호전적인 집단이라는 거를 완전히 이미지로 확 씌우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 북한은 도발하는 집단이고 굉장히 호전 집단이고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한국은 평화 애호 세력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왔단 말이에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양에다가 무인기를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날짜로만 해도 4일이 확인된 것만 4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횟수로만 해도 7차례가 넘어요. 근데 그런 걸 보냈다는 게 이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김정은 집무실 있는 평양상공 머리에다가 지금 보냈다는 걸로 확인되잖아요. 그다음에 김정은 관저를 타켓으로 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북한은 도발하는 세력이고 대한민국은 평화의 세력이라는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드론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가서 한번 저 사진이나 찍고 오는 걸로 많이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을 보면서 이게 완전히 공격 무기로 지금 일반화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누구보다 이걸 잘 알아요. 러시아에 가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게 대부분 드론에 의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적국의 드론이 김정은 위원장 숙소에서 연 사흘나흘 날라와 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게 공격용인지 그렇죠. 정찰용인지 다 해당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건 위협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행 이력이 다 드러났는데 백령도에서 가가지고 북한 서해가 완전히 뻥 뚫려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충격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주게 되면 북한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은 오물풍선이 날아올 가능성 낮은 수준으로, 그 다음에 높은 수준에서는 서해에서 포격 도발을 할 가능성, 이렇게 아마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22일 날 김용현, 윤석열이 언쟁이 있었다는 것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살펴봐야 되는데, 전방 군단에서
그 북한이 오물풍선이 날아오면은 저기 옛날엔 소총으로 경고 사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호복합 무기라는 30mm 기관포가 있어요. 예. 이거를 공중에 75도 각도로 이미 조준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예광탄하고 자폭탄을 섞어 가지고 일단 경고 사격을 대규모로 한다. 그러면은 75도 각도면은 북한 쪽으로 하는 거라고. 예. 이걸 갖다가 한판 벌리려고 오물풍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쩐 일이지 안 나와요. 마침 안 왔어요. 그러면은 경고 사격을 하면 분명히 막 성광의 전방이 쑥대밭이 된다고. 그러면 북한이 대응할 때 그때 원점으로 조져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판을 다 짜놨던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드론을 평양으로 보낸 그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김용현이. 이것도 합참에 가서 김용현이 내가 직접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하겠다. 그때가 11월 22일 요때예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합참의장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안 됩니다. 교정규칙 위반이고. 이래가지고 막 제 개념 없는 놈 막 화를 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예. 이 드론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드론이 날아오기만 하면 이제 교전 사태로 간다. 근데 이걸 합참의장이 가로막고 나서니까 이때 막말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봐야 될 거는 드론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했나. 네. 요게 외환이요. 외환은 요거라고 요거. 그러는데 문제가 생긴 게 그렇게 오물풍선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몇 번씩 드론을 날려보내고 이 정도 정성을 들였으면 네. 그거 좀 하나 날려보내 주지. 그때부터 계엄 때까지 안 날라왔어요. 천만 다행이죠. 예, 영희님이 정말로 김정은이 참아서 천만 다행이네요. 투데이님이 러우 전쟁이 도와준 거지요. 대한민국 큰일 날 뻔.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의원님 김종대의 전략실 여기까지 하고요. 김종대 전 의원님, 황망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타 정치 곧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